그 다음에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 인증 고시가 났어요. 그걸 지금 취득했어요. 네. 농사도 안 지었어요. 제초도 안 했어요. 그걸 지금 공익사업은 수령 평균 매수가 돼요. 덮어놓고 비상행 아닙니다. 덮어놓고 그 다음에 2021년 5월 14일에 개정했죠. 해당 토지를 취득을 했는데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용 수용이 된대요. 그러면 사업인정 고시를 몇 년 내에 취득한 것만 예전에 2년이었어요. 처음에는 5년이었어요. 그래서 2년으로 바꿨다가 다시 5년 다시 바꿨어요. 지금 5년 내에 팔아야 돼요. 5년 이전에 취득을 했어야만 비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토지는 2021년 5월 14일 이후 사업인정 고시 난 것만 그 전에 난 것은 몇 년 적용해요? 2년 적용해줘요. 예. 그 다음에 종중이요. 혹시 여러 선생님 중에 종중 거 양도 시고해본 적 있어요? 종중의 특징이 뭐죠? 첫 번째 내국법인이죠. 두 번째 비영리법인이죠. 설사 등기를 세무서 사업자 등록증 결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출연 자산이 있고 소득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에서 대표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는 기본법 규정이 있죠. 자 그러면은 그것을 방법은 비영리 법인의 내국법인의 법인 양도 신고의 과세 특례 규정이 있죠. 예? 사순례에 이걸 법인세법으로 단기 순이익을 찾아서 법인세로 내는 방법이 있고 양도소득세 개인의 소득세법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해서 세금을 법인세로 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법인세는 3조에 이런 말이 있죠. 고유 목적 사업에 3년 이상 사용 용역을 한다면 법인세를 과세 제외를 해주죠. 네, 그렇죠? 근데 수익사업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일관되게 그렇게 집행해 와요. 임야는 대부분이 수익사업 안 합니다. 임야는 거의 대부분 금량 임야예요. 그 임야는 대부분이 뭐가 있어요? 조상님들의 분묘가 있어요. 분묘가 만약에 극단적으로 봅시다. 하나만 있어요. 땅 5만 평이에요. 그러면 그 비사업용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 3년에 사용한 종류 소유농으로서 법인세가 과세 제외될까요? 안 될까요? 한 기라도 있으면 됩니다. 네, 가능해요. 그런데 조특법 69조 자격문제 감면기준 적용할 때 같은 종중원이 그 종중 소유 농지를 농사를 짓는다면 그 종중을 개인이 거주로 간주해 준다고 한다면 그 농지에 8년 자격문제 감면기준 적용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요. 단 조건이 있어요. 거기서 수확물이 나오면 전체를 종중에 기속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비료 때 빼고 나머지는 먹어버리면 안 돼요. 네, 비료 때도 다 돈이 나오고 수확물이 다 나가고 만약에 수확물을 팔았다면 팔은 돈이 전부 종중으로 기속이 된다고 한다면 자격문제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대부분이 다 소작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소작 문제가 걸려요. 소작 문제가 걸리면 결국 수익사업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종중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하지 마십시오. 100% 추진당합니다. 근데 임야는 반드시 뭘 확보해라? 어르신들의 분묘 확보를 하세요. 사진을 찍으세요. 그걸 보는 방법은요, 마찬가지 항공사진 보면은요, 주로 겨울에 찍은 사진을 보면 분묘가 보여요. 근데 여름에 찍은 사진은 분묘가 안 보여요. 네,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현장에 가셔야 돼요. 가서 사진을 찍는데 반드시 누굴 찍어야 돼요? 뭘 찍어야 돼요? 비석을 찍어야 돼요. 비석. 그럼 거기에 뭐 무슨 시, 무슨 종중, 무슨 몇 개 선 이렇게 비석이 쭉 써져 있잖아요. 네, 그걸 보고 제시킬 때 종중 토지가 2005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농지라고 한다면 이게 주상공에 들어갔건 말았건 시에 동에 있건 말건 재추정에 했건 말았건 무조건 뭐다? 비사업용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다음에 상속받은 농지인데 시에 동지역에 있어요. 주상공에 들어가 버렸어요. 상속 개시 후 5년? 3년? 네, 자신 없어요. 3년이 맞을 거예요. 3년 내에 팔면은 무조건 비사업용이 아니에요. 이런 게 비상태 예외적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중요한 것은 현황이 중요하다.
항공사진을 꼭 봐라. 두 번째, 이 날짜 계산을 반드시 해라. 그 다음에 유예기간이 있다고 한 다음에 해당 유예기간은 비상 토지가 아닌 기간으로 넣어서 계산해라. 다음에 해당 토지가 원래는 대에서 돼요. 지목이 대지라는 말을 넣습니다. 우리 세법엔 대지라고 표현인데 그 잘못된 표현이에요. 대지는 건축법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목이 무엇이든 간에 지상에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다 뭐라고 불러요? 대지라고 불러요. 근데 그 공간 정보 및 측량 수령하는 법률가 옛날 지적법이에요. 지적법에는 토지의 지목이 27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 토지가 대였었어요. 근데 거기다 집을 지었어요. 치킨집을 했어요. 그러다 불이 홀랑 나버렸어요. 그래갖고 다시 그냥 잡종지가 됐어요. 계속 거기다 거기다 콩을 키웠어요. 다시 집을 하나 지었다가 양계장마다 양계이 홀랑 불이 나버렸어요. 나대지로 팔아요. 자, 그러면 비상류 여부 판정은 어떻게 해요? 실제 용되도록 다 통산해 봅니다. 그래서요, 나대지 상토리 있었던 건 비상류 기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건물이 있을 때는 건물의 용도 지역별 배율이 있어요. 지방세법이 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주거지역은 죄송합니다.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5, 3, 4, 7 3, 4, 5, 7이에요. 어느 지역에 있냐면 전용주거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별도합산이냐? 주택 건축물의 정착면적의 5배까지는 별도합산입니다. 5배 초과하면 종합합산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상업지역은 3배를 적용해요. 5, 3, 4, 7 공업지역은 4배를 적용해라. 녹지지역은 7배를 적용해줘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 7배를 적용해줘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예. 미계획적이 있어요. 그것도 7배 적용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걸 가지고 지자체 세무과에서 뭘 확보해요? 재산세, 과세 내역서를 확보하셔야 몇 년치요? 5년치요. 확보해서 별도냐, 종합이냐, 분리냐 따지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지방세도 재산세 과세는요, 농지, 임야, 목장, 용지는 다 분리과세를 합니다. 분리과세가 양날의 칼이에요. 분리과세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국민 기초생활에 밀접한 땅은 아주 낮은 세율 0.6%예요. 그런데 국민생활 밀접하지는 호화사치성, 고급 미용실, 고급 사원, 음식점, 그 다음에 골프장, 그 다음에 스키장 이런 경우는 1.5%인가 중과세율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이왕에 이미 세금을 많이 부과했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비상을 안 가져가요. 그런데 농지, 임야, 목장, 용지는 분명히 지방세법, 재산세가 분리과세인데 왜 소득세법은 왜 비상을 따로 뽑아놨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왜 또 뽑아놨냐는 얘기예요. 왜? 이게 목적이 뭐예요? 부동산 투기를 막자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이 세 가지에 해당 토지가 가장 투기액이 비싸기 때문에 이걸 따로 뽑아서 비상에 넣은 겁니다.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가장 실수를 많이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5, 2, 3, 1, 40이요. 그래서 선배님들 이러시면 되고 지금까지 비상토지에 관련해서 질문요.